놀라움으로 가득한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를 경탄하게 만든 나라, 대한민국의 숨겨진 면모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곳은 고대 궁전이 넌 불빛이 반짝이는 거리 옆에 서 있고 깊이 뿌리 내린 전통이 첨단 기술 사회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땅입니다. 병이 모양의 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카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이것은 한국이 제공하는 많은 기발한 놀라움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이 나라는 우뚝 솟은 산과 혹독한 겨울, 그리고 폭우가 내리는 덥고 습한 여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5,100만을 넘는 대한민국은 전후의 가난에서 글로벌 강국으로의 도약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 번영한 나라를 형성한 독특한 관습과 깊이 뿌리 내린 가치들은 무엇일까요? 안전벨트를 매세요. 이제 한국 문화의 가장 매혹적인 측면들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견으로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종종 세계의 미의 수도로 불리지만 그 영향력은 외모를 넘어 더 큰 기회의 문을 열어줍니다. 매년 거의 50만 명의 의료 관광객이 최첨단 미용 시술을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 급성장하는 산업은 2023년에만 1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으며 다국어 상담과 포괄적인 여행 패키지를 제공하는 고급 클리닉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 확장하는 트렌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시각적 매력에서 세계 문화를 혁신하는 음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K-드라마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K-팝은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라 글로벌 엔터테인먼트를 재편하는 문화적 폭풍입니다. 한류로도 알려진 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은 2023년에만 대한민국 경제에 1,200억 달러를 기여했습니다. 2024년까지 한국 아티스트들은 국제음악 차트를 정복하고 뉴욕과 파리 같은 도시에서 대형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K-팝의 영향력은 음악에만 그치지 않고 패션, 뷰티, 디지털 문화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의 가장 예상치 못한 번영의 상징으로 뛰어들기 전에 작은 부탁이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흥미롭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더 많은 매혹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약속할까요? 한국에서 똥은 단순한 이상한 것이 아니라 깊은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농업에 필수적이었으며 번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한국의 민속에서는 똥을 꿈꾸는 것이 부가 다가온다는 신호로 여겨집니다. 역사학자 정현수 박사는 똥은 다산뿐만 아니라 재정적 풍요를 상징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기발한 믿음은 현대에도 살아남았습니다. 서울을 걷다 보면 공원에서 장난기 가득한 똥 모양의 조각품과 유명한 똥카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방문객들이 병이 모양의 머그컵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이 유머러스한 전통은 한국 문화의 독특한 유머, 미신, 역사적 혼합을 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도전은 북한과의 해결되지 않은 갈등입니다. 공유된 역사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철벽 같은 국경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DMZ는 160마일에 걸쳐 뻗어 있으며 수십 년의 분단을 상기시킵니다. 군사적 장벽 너머 분리는 경제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4년까지 대한민국은 번창하는 강국이 되었지만 북한은 에너지 부족과 고립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긴장은 북한의 핵 야망에 있습니다. 제재와 외교가 무기 프로그램을 억제하는데 거의 효과가 없었고 이 지역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평화에 대한 희망과 안전을 조화롭게 유지해야 하는 섬세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희망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2018년의 남북 정상회담은 DMZ에서 지도자들이 만나는 드문 통일의 순간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깊은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국경은 단순한 지리적 선이 아니라 이념의 충돌과 불확실한 미래를 나타냅니다. 두 한국이 다시 통일될까요? 아니면 이 분단이 영원할까요? 오직 시간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불확실한 가운데 이름처럼 간단한 것이 100만의 한국인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걷다 보면 김이라는 성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인구의 20% 이상이 이 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금이라는 뜻으로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신라 왕조의 혈통에서 유래하였으며 기원전 57년부터 10세기까지 통치했습니다. 신라 귀족들이 이 이름을 채택하면서 권력과 위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1000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김씨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김씨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한국 전통에서 성은 본관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조상의 고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00개가 넘는 김씨 본관이 있으며 김해 김씨와 경주 김씨가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회학자 최승훈 박사는 한국에서 성은 단순한 이름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당신의 유산과 정체성과 연결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흔한 이름은 왕족, 역사, 전통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깊이 있는 관습이 대한민국의 강한 근무 문화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대한민국의 근무 문화는 결단력의 상징일까요? 아니면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도전일까요? 이 끊임없는 추진력은 한강의 기적에서 시작되었으며 전후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으로 변모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한국인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긴 근무 시간을 자랑하며 미국 근로자보다 연간 거의 200시간 더 일합니다. 이 규율 있는 문화는 일찍 시작됩니다. 12살부터 시작하는 학생들은 학원에 다니며 밤늦게까지 공부합니다. 문화 전문가 이재원은 한국에서의 성공은 인내에 기반한다고 지적합니다. 기업 생활에서 호세와의 전통은 직원들이 상사가 퇴근할 때까지 회사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엄격한 위계 질서를 강화합니다. 이로 인해 2024년까지 직무 관련 스트레스를 보고한 근로자는 60%를 넘었습니다. 근무 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은 더디지만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뿐만 아니라 사랑과 관계도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지방 정부는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데이팅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사구에서는 싱글들이 매칭 이벤트에 참여하면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커플이 가족을 소개하게 된다면 추가 지원을 받습니다. 결혼하면 현금 선물과 임대 보증금 또는 주택 대출 지원 등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대한민국의 기록적으로 낮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국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2025년까지 이 프로그램은 외국 거주자도 포함하여 정기적인 매칭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약 매칭이 당신의 스타일이 아니라면 서울의 독특한 카페 중 한 곳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은 판타지 세계부터 사랑스러운 동물까지 다양한 테마의 창의적인 카페들이 가득합니다. 카페 탐방은 인기 있는 취미이며 특히 학생 지역에서는 일부 카페가 24시간 운영됩니다. 기발한 경험을 원하신다면 인사동의 똥카페에서 병이 모양의 컵에 음료를 제공하며 한국의 유머 감각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태원의 레인 리포트 카페는 실내에서 비 오는 날의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인공비와 고화질 폭풍 시각 효과를 제공합니다. 치즈 산업 카페는 서울 전역에 여러 지점을 두고 있으며 치즈 모양의 치즈 케이크를 전문으로 하여 매력적인 농장 스타일의 밀을 제공합니다.
홍대의 그린 카페는 내부를 흑백 2차원 스케치로 변형하여 방문객들이 마치 일러스트된 세계에 들어선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더욱 신비로운 것을 원하신다면 마녀의 주방에서는 가마솥 같은 접시에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여 어두운 판타지 영감을 주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서울의 카페 문화는 창의성과 몰입에 관한 것이며 이러한 장소들은 독특하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수 방문지입니다. 그러나 서울을 탐험하는 동안 피하고 싶은 장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숫자 4는 나쁜 평판을 가지고 있으며 놀라운 방식으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줄까 두려워 4층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4층에 살기를 꺼리고 심지어 숫자 4가 여러 번 포함된 번호판과 전화번호는 불운으로 여겨집니다. 부동산에서는 4층 아파트가 이 미신 때문에 종종 더 저렴합니다. 2023년에 한국리서치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인구의 60% 이상이 중요한 인생 결정을 내릴 때 숫자 4를 적극적으로 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왜 그럴까요? 이 믿음은 한국어에서 사와 사악과 발음이 비슷하여 깊은 문화적 연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언어가 행동과 전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반영합니다. 다음에 한국에 가신다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확인해 보세요. 만약 숫자 4가 없다면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나 이러한 미신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적 힘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경제적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2053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아시아에서 4번째로 큰 경제이자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경제로 성장했습니다. 2000년대, 60년대 박정희 대통령 해 이 나라는 전자, 철강, 섬유와 같은 주요 산업에 중점을 둔 수출주도 산업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2000년대, 90년대에는 대한민국이 대만, 싱가포르, 홍콩과 함께 아시아의 호랑이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날 한국 경제는 거의 2조 달러로 평가되며 첨단 기술, 혁신, 글로벌 무역에 의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 LG와 같은 대기업들은 이 성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만으로도 국가 GDP의 약 20%를 기여하며 그 지배력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큰 이름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중소기업들이 혁신을 촉진하며 한국이 블룸버그 혁신 지수에서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발전한 국가 중 하나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글로벌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의 여정은 회복력과 비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간단한 스팸캔이 한국 문화에서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한국에서 스팸은 단순한 통조림 고기가 아니라 사치스러운 선물입니다. 추석과 설날과 같은 주요 명절 동안 스팸 선물 세트는 가장 인기 있고 가치 있는 선물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외부인에게 놀라울 수 있지만 역사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스팸은 한국 전쟁 중 미국 군대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신선한 고기가 부족했던 시기에 소개되었습니다. 단백질의 귀한 공급원으로 여겨지며 스팸은 빠르게 한국 요리의 필수 요소가 되었고 부대찌개와 김치볶음밥과 같은 요리에 사용됩니다. 오늘날 스팸은 고급 제품으로 마케팅되며 종종 요리 기름과 양념이 포함된 우아한 선물 상자에 포장됩니다. 가격은 2만 원에서 12만 원, 즉 약 16달러에서 100달러 사이로 명절 선물로 인기가 높습니다. 스팸의 위상은 유명인 추천과 고급 광고에 의해 더욱 강화되어 향수와 세련됨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결과 명절 동안의 스팸 판매는 브랜드의 연간 수익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한국에서 스팸을 주는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전통, 감사, 사회적 지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팸이 한국 가정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동안
신앙과 영성도 일상생활에서 강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신앙, 회복력, 그리고 공동체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1958년에 다윗 용기조 목사와 최자실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처음에는 소박한 천막교회로 시작했지만 빠르게 지구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여 전쟁 이후 재건 중인 국가에 희망의 등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는 50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주 일요일에는 7번의 예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른 2000년대에는 회원 수가 80만 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힘은 셀그룹 시스템에 있습니다. 이 작은 모임들은 사람들이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밀접한 연결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그룹을 통해 교회는 단순한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가족이 됩니다. 신앙에서 야망으로 또 다른 우뚝 솟은 구조물이 한국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며 현대의 발전을 상징합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 위에 우뚝 서 있는 롯데월드 타워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야망과 공학의 걸작입니다. 1823피트, 즉 약 600여십 미터에 이르는 이 건물은 123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6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최첨단 디자인과 한국의 문화유산이 조화를 이루며 전통 도자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마천루가 아닙니다. 이 건물은 고급 주거지, 호텔, 사무실 공간, 그리고 대형 쇼핑 단지를 갖춘 수직 도시입니다.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는 방문객들이 숨막히는 경치를 즐길 수 있으며 유리 바닥을 통해 광활한 도시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로 설계된 이 타워는 지진과 태풍에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져 안전성과 우아함을 보장합니다. 방문객들은 스카이 셔틀 엘리베이터를 타고 1분도 안 되어 정상에 도착하여 잊지 못할 파노라마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야망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특히 환대와 서비스에 있어 깊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팁이 단순히 드문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이 팁 문화 없음은 존중, 평등, 그리고 정직의 깊은 가치를 반영합니다. 서비스는 추가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고객이 양질의 케어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제공됩니다. 전통적으로 팁을 주는 것은 표준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여겨지며 이는 한국의 환대와 존엄성 강조와 대조됩니다. 근로자들은 공정한 임금을 받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는 약 7달러에 해당하여 서비스 직원들이 팁에 의존하지 않고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방문객들에게 이 관행은 숨겨진 수수료가 없는 투명한 가격을 제공합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한 2023년의 조사에 따르면 관광객의 70% 이상이 팁 없는 시스템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일부 관광 중심의 비즈니스는 팁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예외일 뿐입니다. 한국의 팁 없는 전통은 서비스 산업의 정의로운 특징으로 남아 있으며 모두를 위한 공정성과 상호 존중을 보장합니다. 한국 패션에서 가장 흥미로운 트렌드 중 하나는 Y존 안전 반바지로 이끌어지는 보호 의류의 부상입니다. 이는 개인의 편안함과 신중함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반바지는 골반 부위의 가시성을 줄이도록 설계되어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더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들은 특히 의류 불편함과 원치 않는 주목을 피하고자 하는 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는 온라인 포럼에서 처음 주목받으며 열띤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비판자들은 이를 불필요하다고 일축하며 프라이버시 반바지라고 별명을 붙였지만 많은 여성들은 바람에 치마가 날리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실용적인 이점으로 칭찬했습니다. 이 논의는 남성 중심의 포럼에서
이 반바지가 여성의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비판이 강조된 후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성 커뮤니티 내에서는 이 반바지가 자신감과 개인 선택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널리 수용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한국의 패션 문화가 진화하고 있음을 반영하며 혁신이 일상복의 개인적 편안함과 만나는 지점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아동보호 법률에 과감한 변화를 주고 있으며 전국적인 토론과 성찰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동을 단순한 학생이나 부양가족이 아닌 권리를 가진 개인으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한 새로운 법안은 건강관리, 교육, 발달 및 정신건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의 치열한 학업 문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아동 친화적인 놀이 공간을 촉진합니다. 긴급성이 분명합니다. 한국 아동의 5명 중 1명이 학업 압박, 재정적 걱정, 그리고 자유시간 부족을 이유로 불행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아동 복지에 대한 보다 자비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정신적 및 정서적 건강을 우선시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회가 가장 어린 시민들을 어떻게 가치 있게 여기고 보호하는지를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복지에 대한 초점은 아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원과 공공공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의 어떤 공원에 가도 야외 체육관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이는 모두에게 무료로 접근 가능한 피트니스를 제공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수천 개의 공원에는 간단한 체중 운동 기계가 갖춰져 있어 모든 연령대와 능력의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4년까지 전국에는 16,000개 이상의 야외 체육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걷기 길, 강변, 그리고 주거 지역에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체육관은 친환경적이고 실용적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다리 프레스 및 로잉 스테이션과 같은 기계는 장기 사용을 위해 설계되어 전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일부 현대 공원에는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는 디지털 피트니스 스테이션도 있어 전통적인 운동과 현대 기술이 융합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한국을 방문할 때 공원을 산책해 보세요. 다양한 연령대의 지역 주민들이 활동적이고 공동체 의식과 웰빙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는 단순히 움직임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람들이 언어를 쓰는 방식에도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언어는 그 정체성을 반영하며 한국에서는 한글을 통해 그 정체성이 빛을 발합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논리적인 문자체계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알파벳과 달리 한글은 단순한 선형 순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 24개의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이 문자들은 응축된 음절 블록을 형성합니다. 각 문자는 발음할 때 입과 혀의 모양을 반영하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독특한 구조는 한글을 효율적이고 직관적으로 만듭니다. 한국인들은 각 문자를 따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음절을 인식하여 더 빠른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배우기 쉬운 설계 덕분에 언어학자들은 한글을 가장 효과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로 자주 칭찬합니다. 한글은 단순한 알파벳을 넘어 한국 정체성과 자부심의 상징입니다. 매년 10번째 날, 한국은 한글날을 기념하며 그 문화적 중요성과 문해력에 미친 영향을 기립니다. 그러니 다음에 한국어 텍스트를 보게 되면 한글의 뛰어난 단순함을 감상해 보세요. 이는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국가의 보물입니다. 명료성과 논리를 위해 설계된 언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에서는 스포츠가 단순히 축구나 야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e스포츠는 국가를 휩쓸고 있습니다. e스포츠의 부상은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으며 빠른 인터넷 확장과 게임 문화에 의해 촉진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요 히트작인 스타크래프트는 국가적인 현상이 되었고
2000년대 초반에는 방송된 토너먼트와 프로게이머들이 유명인 반열에 올랐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e스포츠의 글로벌 리더로 엘리트 토너먼트를 개최하고 연간 약 10억 원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산업을 넘어 사회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게임은 일상생활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PC방으로 알려진 인터넷 카페는 경쟁과 연결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2000년 이후 한국 정부는 e스포츠를 정식 스포츠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한국 e스포츠 협회에 따르면 이 산업은 2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선수, 코치, 이벤트 조직자들이 포함됩니다. 토너먼트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화려한 이벤트입니다. 피파 경기가 열렸던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 이제 수천 명의 e스포츠 팬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3년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은 7만 명의 현장 관객과 수백만 명의 온라인 시청자를 끌어모아 슈퍼볼의 관객 수와 견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e스포츠 성공은 기술과 전통이 혁신적인 무언가로 융합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게임을 넘어 또 다른 존경받고 명망 있는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입니다. 한국에서 교사는 단순한 강사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형성하는 매우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유교적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교육은 깊은 문화적 의미를 지니며 교육 직업은 가장 존경받는 직업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명망에 그치지 않고 보수가 좋은 직업이기도 합니다. 경력 있는 고등학교 교사는 연간 약 6만 5천 달러를 벌어 공공부문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연금과 직업 안정성 덕분에 여전히 매력적인 직업 선택입니다. 그러나 명망은 치열한 경쟁을 동반합니다. 교사가 되기 위한 길은 매우 선택적이며 오직 소수만이 엄격한 시험과 면접을 통과합니다. 일단 채용되면 긴 근무 시간, 방과 후, 튜터링, 학부모 회의, 그리고 행정 업무 등의 책임이 주어집니다. 압박감은 현실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모든 교사의 절반 이상이 과중한 업무와 높은 기대치로 인해 직무 관련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사들은 헌신과 국가에 대한 자부심에 의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이야기하자면 한국의 상징과 전통은 이 나라의 힘과 유산을 반영합니다. 한국의 국가 상징은 역사, 가치, 그리고 정체성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공식 명칭인 대한민국은 힘과 인내를 반영합니다. 태극기는 이러한 이상을 구현하고 있으며 흰색 배경은 순수함과 평화를 상징하고 중앙의 빨간색과 파란색 태극은 음과 양의 균형을 나타냅니다. 주변의 4개의 검은 삼과에는 하늘, 땅, 물, 그리고 불을 상징하며 보편적인 조화를 나타냅니다. 국화인 무궁화는 영원한 꽃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회복력을 상징합니다. 또 다른 상징인 시베리아 호랑이는 한반도를 한때 돌아다녔으며 전설에서 힘과 용기의 수호자로 여겨집니다. 색상도 한국 문화에서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전통적으로 고인의 이름을 쓰기 위해 사용된 붉은 잉크는 살아있는 사람을 지칭할 때 피하는 것이며 이는 불길한 징조로 여겨집니다.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으로 또 다른 문화적 보물입니다. 흐르는 선과 상징적인 색상으로 구성된 한복은 한때 사회적 계급과 계절적 의미를 반영했습니다. 비록 오늘날 일상생활에서 자주 입지는 않지만 특별한 행사나 결혼식, 그리고 패션 트렌드에서 현대적인 부활을 이루고 있어 젊은 세대가 자신의 유산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언어와 전통에서 혁신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이야기는 발전, 자부심, 그리고 인내의 이야기입니다. 친애하는 친구여, 오늘의 영상이 흥미롭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당신이 즐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정말로 흥미로운 것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거든요.
당신의 응원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의 매력적인 이야기와 흥미로운 여행을 전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지금 화면에는 당신이 분명 좋아할 또 다른 영상이 있어요. 클릭해서 함께 탐험을 계속해 봅시다.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모험에서 다시 만나요.